예, 화려한 종목장은 아니지만 섹터별,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또 관심주들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발견자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오늘 이호석 차장님과 주목할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인지 다시 좀 이어폰을 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종목 장세인데 이호석 차장님 발견하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게임 관련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NC소프트의 이제 리니지 2M이 중국에서 이제 외자 판호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외자 판호라는 게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뭐 게임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필수로 발급이 나와야 되는 그 허가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허가증을 받음으로써 중국 시장에 린지2M이 서비스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게임 인구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저희가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결국 중국 게이머들이 린지2M을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 이제 린지2M 같은 경우에 국내 그리고 대만 쪽에 유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신규 유저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시프트업인데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외자 판호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니케라는 게임은 저희가 뭐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이 서브컬처 게임이 이제 주류 문화가 아니라 비주류 문화에서 이제 유행하는 게임이고, 이런 게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마니아층을 굉장히 많이 형성하는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마니아층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유저 그리고 신규 유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반이 조금 더 탄탄해질 것이기 때문에 외자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계기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도 조금 반등의 요즘 기운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판호 소식이 나와서 NC소프트, 근데 이제 시초가에 비해서는 조금 차익이 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핑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STO, 토큰 증권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토큰 증권 제도화에 대한 그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토큰 증권이 제도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었는데, 결국 법제화 이슈가 되게 되고 이런 토큰 증권이라는 시스템이 국내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법제화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STO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STO 관련주로 저희가 분류하는 종목들이 뭐 핑거라든지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그다음에 K옥션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건데요. 상대적으로 이 STO 테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크다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 생각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이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STO 관련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열릴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늘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플러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는 유의하자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는 11% 상승. 그러나 이제 핑거도 시초가에 비하면 육거리를 달고 있고요. 아까 NC소프트도 강세 출발했다가 지금 약호합입니다. 뉴스는 우리가 이제 잘 말씀하신 걸 팔로우하면서 보지만 뉴스가 나왔다고 그날 아침에 사면 물리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뉴스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두 종목 특징주로 봤고요. 다음은 이호석 차장님이 발견한 오늘 유망주는요? 네, LS 에코 에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종목이 LS 전선 아시아에서 이름을 바꿨고요. 베트남 쪽에 주로 이제 그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에 전력 수요가 많이 좀 줄었다가 새롭게 이제 신규 인프라 구축
이 부각이 되면서 뭐 실적이 개선된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LS 전선을 통해서 미국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라든지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초고압 케이블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결국에는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SMR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SMR을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을 때 전력 사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전력 사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전기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뭐 당연하게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신사업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사업으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베트남의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히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히토류 수출에 대한 것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계속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결국은 미국에서는 히토류 탈중국화, 밸류체인 구축에 대한 이제 의지가 있고 그것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히토류와 관련된 신사업의 성장성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는 점에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도 매력이 있고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한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LS 에코에너지였습니다. 이호석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차장과 오늘 종목 발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